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네, 먼저 가져오신 소식. 철근이 빠진 아파트, 이른바 순살 아파트가 한두 곳이 아니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지난 4월에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있었는데요. 그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혔죠. 예. 그래서 정부가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이 지어진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했습니다. 어제 열린 국토부의 공공주택 긴급 안전점검 회의에서 이 91개 아파트 단지 중에 15개 단지에서 이 지하주차장에 전단 보강근이라는 철근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이 무량판 구조는 기둥 위에 대들보를 따로 받치지 않고 콘크리트 슬래브, 판을 바로 얹는 그런 공법인데요. 예. 이때 기둥과 슬래브의 연결 부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때 심어주는 철근이 바로 전단 보강근입니다. 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 지지하기 때문에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붕괴 사고가 있었던 검단 아파트도 전단 보강근 없었고요. 이번에 발견된 15개 단지 중에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으로 빠졌고 5개 단지는 시공 미흡으로 인해 빠졌습니다. 네. 가장 큰 걱정, 이런 부실 아파트에 이미 살고 계신 분도 있다. 그거 아닙니까? 네, 5개 단지에는 이미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는 정밀 안전 점검 추진 중이고요. 추후에 보안 공사할 예정입니다. 또 나머지 1개 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보안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입주 전인 10개 단지 중에서도 6개 단지는 보안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개 단지에서는 입주 전에 보안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입주민 협의를 거쳐서 이 철근 누락 15개 단지에 관한 정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15개 단지 중에 8개 단지는 수도권에 있고 지방에는 7개 단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형태별로는 분양이 5개 단지, 임대는 10개 단지입니다. 예. 동이 아니라 단지라고 하니까 더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논란 역시 주무부처가 국토부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엄정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LH에 대한 감독부처이자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 감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직접 짊어지고 이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LH에는 설계 책임자, 감리 책임자에 대해서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 그리고 즉각 수사 의뢰, 고발 조치 해달라고 촉구했고요. 또 이번 사태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원 장관은 결론적으로 모든 책임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면서 예. 이번 일을 계기로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 넘게 가깝게는 지난 6, 7년간 비정상이 쌓이고 쌓인 부분의 이권 카르텔 도려내고 업무 부실은 근본적으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주재했던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여부 전수조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사실로 드러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사가 100명이나 되는 걸로 확인이 됐다고요? 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취합한 교육부 자료 따르면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6년 동안 공립 초중고 교원 중 100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예. 교육당국이 원인 불명으로 분류한 70명을 빼고 30명 중에서 절반 이상인 16명은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숨졌습니다. 그 외에는 가족 갈등 4명, 신변 비관과 질병 비관 각각 3명, 병역 의무 2명 등이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교사들 가운데요. 초등학교 교사의 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초등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100명 중 57명으로 과반을 넘겨 가장 많았고 예. 고등학교가 28명, 중학교는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전체 교사가 약 44만여 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초등교사가 44%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과반을 넘는 57명을 초등교사가 차지하는 건 우려할 만한 대목이고요. 지역별로는 이제 학생과 학교, 교사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명, 인천 3명 더하면 총 38명이 수도권 지역에서 일하던 교사였습니다. 예.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8명, 충남 7명, 전남, 전북 각각 6명 등입니다. 예. 지난 주말에도 교사들 대규모 추모 집회했죠? 네, 토요일인 지난 29일에도 교사, 예비교사, 시민 등이 모인 가운데 이 숨진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도심 집회가 두 번째로 열렸죠.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 22일에 열린 집회보다 이제 29일에 열렸던 집회에 3배가량 많은 3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고요. 예. 전국 교사들의 집회, 숨진 서희초 교사의 49제인 오는 9월 4일까지 당분간 매주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에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한때 뉴스에 초점이 됐던 인물입니다. 전국 총경회의 주도했던 류사명 총경. 그런데 그분이 사직한다고요? 네, 지난해 7월에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하면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유사명 울산경찰청 치안지도관 사직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요. 예. 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서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저는 사랑하는 경찰을 떠나지만 앞으로 조직과 후배들 곁을 지키며 경찰 역사의 흐름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럼 없는 선배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있었던 그 인사 발령에서요. 보복 인사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었다고요? 네, 경찰청이 지난 27일에 총경 344명에 대한 인사 단행했는데요. 한꺼번에 하죠. 네, 예. 류 총경이 경남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예. 이 112 상황팀장은 지난해까지는 경정급 간부가 맡다가 올해는 이제 총경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급 경찰관도 보임할 수 있게 된 자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내부에서는 이 자리는 총경으로 갓 승진한 초임 간부의 예. 보직으로 여겨집니다. 때문에 총경 8년 차인 류 총경의 인사에 대해서 보복성 인사다, 망신주기 인사다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총경 8년 차였군요. 자, 류 총경이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말 했나요? 네,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맞은편의 경찰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역사적 퇴행인 경찰국 신설의 즈음에 경찰서장들이 의견 수렴을 위해 모였다는 이유로 사실상 강등에 가까운 보복 인사를 겪어야만 했다면서 예. 누군가 경찰 블랙리스트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찰청장이 갖는 총경 인사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을 향해서는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예. 그리고 류 총경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이 책임을 현장 경찰관들에게만 묻는 것 부당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모든 사고 책임을 일선 현장에만 전가하는 꼬리 자르기식 대처는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 기자회견 직후 류 총경은 경찰청 민원봉사실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도
가져오셨습니다. 네, 진해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1부는 지난 27일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지난해 9월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 올리면서 예.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등은 이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다면서 대검에 징계 청구서도 제출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8개월여 동안 검토한 끝에 지난 5월 법무부에 진해원 검사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이 징계건도 현재 법무부가 검토 중입니다. 진 검사가 쓴 글의 내용도 정리해 오셨죠? 네, 게시글에는 과거 김 여사의 사진과 함께 줄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등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게시글 끝에 한 영어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요. proceeditude 정도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스펠링 이가 중간에 있는데 그걸 빼면 매춘부를 뜻하는 영어 단어와 유사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강신업 변호사가 진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거고요. 진 검사는 이 단어가 매춘부를 암시하는 단어가 아니라 prosecutor라는 뜻의 검사 그리고 institute 조직의 합성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